안녕하십니까. 원영 이정의 명리산책.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격국용신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격국에 대한 의의와 중요성을 말씀드렸고요. 격이라고 하는 것은 연월일시 네 기둥의 천간 중에서 일간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 일간이 곧 그 사람의 사주에 있어서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일간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서 격국할 때 격은 천간 중에서의 일간, 곧 그 사람의 자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개의 지지 중에서 월지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월지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인수의 자리이기도 하고 일간과는 가장 밀접한 그러한 모든 일을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월지인데요. 그 월지를 비유하면 임금을 보필하는 하나의 그 임금의 산하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간과 그 일간이 태어난 달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의 본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간과 월지를 묶어서 격국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격국을 모르면 사주의 진수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격국을 모르면 어떤 사물의 진가를 판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명리학을 공부할 때 이 격국 용신론의 바탕을 두고 명조를 분석해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오랫동안 가져왔습니다. 격을 구분할 때 크게 나눠서 내격과 외격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내격은 10가지가 되는데 육친의 명칭을 따서 정인격, 편인격, 정관격, 편관격 식으로 이름을 붙여나갑니다. 그 10가지의 내격이 전체 사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에서 거의 90% 가까이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내격, 다시 말하면 월지와 일간을 견주어서 정하는 그런 내격 외의 것을 우리는 특수격이라 합니다. 이 특수격을 우리가 외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약 72종의 72가지의 그러한 외격이 존재하고요. 그 외에도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많은 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전달해 드릴 외격은 약 70여 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공부로 들어가서 이 내격에 있어서의
그 내격 선정의 4원칙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내격 선정의 4원칙 4가지 중에서 지난 시간에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본기 투관자를 선정한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본기라고 하는 것은 12개의 지지 중에는 다 암장간이 있습니다. 그 암장간, 내포하고 있는 암장간 중에서 천간에 투출한 자, 그 투출한 자 중에서 또 본기를 우선 정해서 격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그 암장 중 투관자를 선정하는데요. 이때는 1번에서 본기 투관자 선정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기는 제외되고, 또한 여기와 중기 중에서 어느 것이 천간에 투출되었느냐 하는 것으로서 격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오늘 강의에서 마저 2가지를 말씀드리고 예시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3번째는 여기에 제가 써놓듯이 제일 유력자를 선정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제일 유력자라고 할 때의 조건은 투관자가 없을 때예요. 본기 물론이고요, 여기 중기 중에서도 천간에 투출한 자가 없을 때 우리가 제일 유력자로 선정을 한다. 여기서 제일 유력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본기가 투출하면은 그건 바로 격이 잡히는 거고요. 또 암장 중에서 어느 하나, 본기를 제외한 하나가 투출해도 그것으로 격이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3번째는 투관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그 본기를 제외한 여기와 중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여기와 중기의 세력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 세력이 어느 쪽이 강하냐, 물론 사주 전체를 놓고 살피는 거예요. 연월일시 이를 통틀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세력이 크면은 이 여기로서 격이 잡히는 것이고, 중기에 해당하는 자가 세력이 강하면 그 중기에 해당하는 투암장으로서 격이 잡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사주를 보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주가 병인, 기해, 갑자, 계유, 기해, 갑자, 계유, 이러한 사주가 우리가 있다고 할 때 연월일시입니다. 내격은 항상 일간과 월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 월지에 해가 놓여 있습니다. 이 해는 무, 갑, 임이라고 하는 여기 중기, 본기에 대한 암장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갑임 중에서 우선 4번째에서 말씀드릴 겁니다만, 이 갑목은
일간과 비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무토와 임수가 어느 것이 세력이 강한가, 이 사주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우선 대충 봐도 이 무토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기토가 하나 투출해 있고요. 그 외에는 이렇다 할 무토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암장 속에 여기로서 해 중에 무토나 인 중에 무토가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 기토만을 살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수의 경우는 본래 해수 자체가 월지에 있고 그 다음에 해자 해서 수국을 이루고 있어요. 수국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계수라고 하는 수가 또한 투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토와 임수에서 가장 유력한 자는 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수로 봤을 때 수생목하고 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할 때 우리는 인수격이다. 인수격이란 말은 정인격과 편인격을 묶어서 얘기할 때 쓰는 말이죠. 원래 인수라는 말은 정인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이 정인과 편인을 일반적으로는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인수격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유력한 자, 이렇게 아무도 투출한 자가 없을 때 제일 유력한 자로서 격을 잡는다 하는 것이 이 세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일간의 비견겁을 피한다 그랬어요. 제가 조금 전에 여기 간목일간입니다. 그런데 해 중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중기에 해당하는 천간이 있어요. 이때 이 천간은 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토와 임수를 견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비견 또는 겁재가 있을 때 그것이 투출했더라도 그것은 격으로서 정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또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주가 갑자 임신 그 다음에 임신 신해 이러한 사주가 있다고 하면은요, 여기서 일간은 임수가 되고요, 이 임수는 신월에 태어났습니다. 이 신 속에는 무, 임, 경이라고 하는 암장이 있죠. 그럴 때 여기에 임수가 천간에 투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서 격을 잡을 수 없는 이유는 일간의 비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이 임수는 무시하시고요, 여기 무토와 경금의 세력을 살펴서 격을 잡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토와 경금의 세력을 사주 전체에서 겨뤄보면 무토의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여기 신금서부터 두 개의 신금, 이러한 금기가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 금으로서 격을 잡으면 이 사주 또한 인수격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간의 비경겁을 피한다 하는 것, 그것이 네 번째의 내격 선정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떤 원칙이 정해지면 예외 없는 원칙이 별로 없습니다. 그 예외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것을 한 두어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 사주에 격이 있고 또 그 사주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용신이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미리 약간 말씀드리면은, 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에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뭐 하는데 가장 중요하냐? 우리가요, 이 사주는 중화가 되었을 때 가장 원만합니다. 오행이 두루 갖추어져 있고, 또한 그 오행에 편중된 자가 없으면서 사주의 강약의 구분 또한 치우치지 않은 경우, 다시 말해서 아주 원만한 사주가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중화를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그 중화를 이루었을 때 우리 인생살이는 가장 원만합니다. 의식주에 대한 그러한 어떤 불안들이 놓이지 않고요. 그저 의식주 나름대로 넉넉하고, 또 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라든가 어떤 제약이 미치지 않는 그런 원만한 사주에 해당되는 것을 중화된 사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자께서 중령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확대시키면 같은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그 중화된 사주에 대해서는 사주의 신강신약을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 중화에 이르게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것이 중화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사주에 따라서는 강한 쪽으로 치닫는 사주가 있고 신약한 쪽으로 치닫는 사주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용신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진행을 끌어당겨서 가능한 한 중화 쪽으로 유도하는 것, 약한 쪽에서 끌어당겨서 나름대로 중화 쪽으로 유도하는 것, 그것을 용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명조에도 용신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용신이 있고 그 용신을 생해주는 희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용신론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격과 용신이 같을 때, 그때는 월지 암장간 바깥에서, 그러니까 연주에 있든 또는 시주에 있든 일지에 있든 그런 월지를 제외한
다른 곳에 있는 그러한 육신으로서 격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격은 당연히 인수격인데 용신이 정관이 되어서 정관격으로 모습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요. 역시 용신론에서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외는 지난 시간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12개의 지지 중에서 자, 묘, 유는 투출이 되지 않아도 월지에 이러한 자와 묘, 유가 있다면 이 자체로서 투출에 상관없이 격을 잡는다는 것이죠. 이 좌우묘 중에서 왜 오는 배제가 됐느냐? 오는 암장이 기토와 정화가 주된 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토가 투출하면 격이 달라지고 정화가 투출해도 격이 달라지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오화는 예외에 들지 않고요. 자는 계수, 묘는 을목, 유는 신금의 100%의 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묘유는 그 자체로서 격을 잡는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 다음과 같은 사주가 있을 수 있어요. 개미, 을묘, 병자, 퇴사, 이러한 사주가 있다고 할 때에 일간은 병화가 되고요. 월제는 묘가 놓여 있습니다. 이때에 이 묘가 물론 여기 을목으로 투출했어요. 근데 이 을목이 투출하지 않더라도 이 사주는 요 묘 자체로서 병화의 정인으로 격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어 가지의 예외의 조항이 있는데 그리 어렵지 않은 그러한 예외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기초가 탄탄해야 거기에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기초가 부실하면 사상 누각이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하면 명리학이라고 하는 탑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기초가 부실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오늘 시간을 통해서 격국에 대한 중요성, 또 그러한 격에는 내격과 외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격, 그 내격 선정의 4가지 원칙과 예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혹시 이 격국용신론을 처음 대하시는 분들 중에 이해가 잘 안 되신다든지 하는 경우는 제 강의 밑에 전화번호를 올려놓겠습니다. 그 전화를 주셔서 빠른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